감독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 1등으로 월드컵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은 3연속 무승부에 그친 데다 감독이라는 사람은 홈에서 경기하면 선수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남탓을 지르고 있으니 정말 황당할 정도인데요. 몇 달 전 홍명보와 정몽규 모두 우리 국민들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눈치도 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뻔뻔한 인물이다라고 사이다 발언을 한 박문성 해설위원의 표현이 정말 적중했던 것 같죠. 하지만 바로 그 청문회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망언을 내뱉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으나 한국 축구에 대한 사명감이 나왔다는 발언을 하며 사퇴 거부를 외쳤거든요. 내부 총질을 했던 후배 박주호의 눈빛을 피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 모든 게 뭐가 문제냐고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과정도 틀렸고 결국 감독 선임 과정을 대충 매듭짓는 방향도 틀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계속 자신만의 색깔, 자기가 잘 아는 한국 축구만의 강점을 살려서 지도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 결국 전임자 벤투 감독의 지도와 전술, 선수단 관리 모두를 베껴 흉내내겠다는 속내를 비치며 벤투 사단의 코치를 영입하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전 우리의 벤버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아랍에미리트 축구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경질되며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UAE 축협도 우리 축협처럼 기다리고 제대로 시간을 주지 못하는 조급증에 걸린 것 같은데요. 벤투호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던 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확실하게 보장하는 임기를 약속받았고 덕분에 빌드업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갖게 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랍 사람들도 얄팍하기는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FA 시장으로 나온 벤투 감독을 향한 우리 한국 축구 찐팬들의 성원은 다시금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홍명보와 정몽규가 망치고 있는 우리 축구,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지를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 벤투 감독의 한국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분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UAE를 이끌었던 벤투 감독은 23년 7월부터 약 2년 가까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내년 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3월까지였는데요. 결국 UAE 축협은 경기력에 기복이 있었고 아시안컵에서 16강을 탈락하는 등 애매한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전격 경질하고 말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도 역시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벤투 감독의 성적 부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UAE 축협과의 갈등이 배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랍 현지 매체들은 UAE 협회는 벤투 감독의 대표팀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을 것으로 보인다. 벤투 감독은 자신의 고집이 강해서 축구협회에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월드컵 본선 직행이 무산되자 이를 명목으로 벤투 감독을 경질한 것이다 라고 보도했죠.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팬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아무래도 벤투 감독이 믿고 지향하는 빌드업 축구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마치 히딩크 감독처럼 기본적인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을 다지는 기간을 보냈지만 이 시간을 버티지 못한 UAE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시원시원한 경기력을 보이지 않고 훈련도 매일 컷만 가져다 두고 뛰어다니고 패스하는 것만 하니 보기 싫었던 것 같죠. 하지만 벤투 감독의 이런 지도는 분명 우리 축구의 16강 진출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에도 파종 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듯 조금은 더 지켜봤어야 하죠. 아무리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잘 뛰고 있다고 해도 그의 인성이나 팀플레이 정신을 찾지 못한 벤투 감독이 절대로 기용하지 않았던 모습도 결국은 모두 사실이고 해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의 모습에 익숙하고 또 좋아했던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은 그의 경질을 반깁니다. 한국으로 다시 모셔와 홍명보를 몰아낼 수 있겠다는 셈 때문인데요. 실제로 벤투 감독은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생활하고 살아가며 우리 축구 수준을 한층 높여준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에 대한 그의 애정도 지난 그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가 한때 우리 축구협회와 차기 감독에 대해 작심 발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차기 감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오로지 돈이라는 문제를 짚고 싶다. 선수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아무래도 정몽규 사단이 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또 협회 차원의 배려와 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은 얼마 전 포르투갈 출신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을 비롯해 다수의 포르투갈 1부 리그 팀에서 지도자로 활약한 주앙 아로소 코치를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로 선임하며 벤투 감독 따라하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아주 웃긴 지점입니다. 포르투갈 명문 구단 벤피카에서 코치와 분석관을 지난 티아고 마야 코치도 영입해 전술 분석 코치로 합류시켰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유럽 정통파 코치라고만 생각했던 아로소 코치는 사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우리 대표팀 감독을 이끌기도 했던 벤버지, 파울루 벤투 감독과 스포르팅 구단에서 4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4년을 더해 총 8년을 함께한 이른바 벤투통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홍명보의 꼼수가 드러나기도 했죠.
정말 이 사람 전술도 계획도 없구나. 그저 베끼겠다는 거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지점이죠. 그동안 홍명보가 노래 불렀던 자기만의 축구, 자기만의 강점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축구협회는 오래전부터 말들이 많았던 조직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후 카르텔화 되어버려 일부 인물들이 각종 타이틀과 이권을 독차지하는 일이 반복해 일어났거든요. 여러모로 수장과 같은 집안 사람이 이끄는 양궁협회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건데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한동안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을 향한 비난이 사그라든 틈을 타서 다시 슬며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자서전을 내며 스스로의 뜻을 밝힙니다. 여기서 그는 축구협회장은 국민 욕받이다. 나의 지난 업적은 10점 만점에 8점이다 라는 뜻을 밝힙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겪은 일 등을 되짚은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여기서 그는 우리 축구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수십 번 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 하지만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이 아니라 인내심과 참을성이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진 않는다.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 욕받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데요. 웃기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축구협회가 승부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처리한 사면 파동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정 회장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었다. 과거의 잘못으로 징계받았던 축구인들 가운데 충분히 벌을 받은 이들에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동참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협회의 사면 결정에 대해서 팬들과 언론이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의 강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셌다고 돌아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미개한 국민들을 가르치는 말도 한마디 날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라고요. 좋든 싫든 한국 축구는 이제 홍명보 체제로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 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의 선임 과정을 검증하길 원했고 이미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이미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죠. 이미 국정감사 대상으로 올라 문체부의 지도를 받기도 했죠. 축협은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비판도 싫고 감사도 싫다고 떼쓰기만 하며 피파로 뚜루루 달려가 이르는 구차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싫다면 우리 돈 300억을 포기하면 됩니다. 축구에 관한 여러 활동은 대한축구협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회는 하나부터 10까지 선수 보호는 눈밖의 일로 뒀습니다. 벤투 감독이 분노했던 지점이기도 하죠. 이강인과 새파랗게 어린 후배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대들고 손가락을 꺾는 불화를 묵인하고 오히려 선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졸속 행적을 보여줬고 손흥민이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에게 인종차별을 당해도 요지부동이었죠. 홍명보 감독이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국민들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성적에만 일희일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벤투 베끼기에 그칠 것이라면 앞으로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동안 외쳤던 자신만의 색으로 한번 대표팀 제대로 가꿔보길.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빨리 벤투 감독에게 지휘봉을 반납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